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오전에 오른다고 찍었는데요. 지난 영상 한번, 오전에 찍은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보고 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않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뭐 124,000원이죠? 분명히 이 구간에선 반등 나옵니다. 분명히 반등 나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매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절대로. 자,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 반드시 접근해야 되고, 103,900원이긴 하지만 오늘 분명히 반등 나옵니다. 장중에. 자, 보셨죠? 자, 결국은 오늘 반등에 대한 무게를 보자라고 했는데 이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도 영상에서 제가 실어드렸죠. 그쵸? 자, 중요한 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라운드 피겨라는 154,000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만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은 12월 12일에 에코프로 머티가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는가 재지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위험 종목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부분과 거래 정지까지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과거의 에코프로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이런 시가총액이 10조 원 내외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7%에서도 플러스 3%까지 가고 플러스 3%에서도 마이너스 10%까지 가는 변동성을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선택해 봅시다. 우상향하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혹시나 이 구간대에 매수가 들어가서 또는 이 구간대에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권으로 들어왔을 때 뭔가 박탈당한 느낌을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자, 갑니다. 추가적으로도 갈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에, 그렇죠?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둬야만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마지막 목표가 그리고 12월 12일 이전까지에 대한 변동성 며칠 안 남았죠. 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주 12일 이후의 전략은 분명히 어떠한 과정을 동원할 겁니다. 자, 일단 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보실 때 첫 번째 이 가격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7대 1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해 드렸잖아요. 뭐라고 해서 강조해 드렸죠? 그 17대 1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공모가를 낮추기 위함이다. 자, 그 뜻은 뭐냐면 기관 청약률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 청약을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 중에 마지막 날까지만 해도 기관 청약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걸 청약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1,000억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였고요. 20년 동안 15년간은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 제가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는 신규 상장주에 베팅할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될 때 두 가지의 논리가 발생돼요. 자,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떤 논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초과 청약을 하게 되면 이미 못 받을 수량인 줄은 알아요. 근데 다만 초과 청약률을 낮춰버리게 되면 인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하단에서 시작시킬 수 있죠. 초과 청약률을 높이게 되면 상단에서 시작되게 되죠. 이 기관의 의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첫 번째,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정해놓고 있다. 그 뭐냐면 만일에 상단에서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코, 프로비엠, 그리고 LNF, 양극재를 다루는 업체들 있죠. 이수, 전고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본인들은 이미 공매도를 쳐놨어요. 물론 공매도가 금지되긴 했지만 그러면 이 에코프로 머티가 상단에서 시작하게 되면 공모가 상단에서 시작하고 따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관련주들도 급등이 일어나잖아요.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얘네들은 두 가지의 논리를 잡은 겁니다. 과거 사례에도 그렇지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싸게 상장을 시키고 그리고 얘를 들어 올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나머지 에코프로 BM부터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거 수주권이 44조 있었는데 이 계열사들은 이미 다 이거 공유되는 부분입니다. 자, 에코프로 BM과 LNF와 그리고 이수 스페셜 등 관련주들을 장내에서 쇼커버를 하는 거예요. 싸게 사서 갚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주를 사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자, 그러면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언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한번 보시죠. 이 에코프로 BM을 한번 봅시다. 관계사긴 하지만. 자, 어떻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어떻죠? 맞죠?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본주를 사서 양극재 끌어올리죠. 그러면 LNF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는. 어쩌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쵸? 이수 스페셜도 한번 봅시다. 똑같죠? 쉬어가는 과정에서 본주의 공매도를 청산을 시키고 간다 이거죠. 더 이상 공매도를 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상향하고 많이 갈 겁니다. 다만 이런 변동성을 줄 때만큼은 비중의 조절을 일부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떠한 먼 길을 떠났을 때 중간중간에 너무 힘든 과정, 그리고 뭐 비탈길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하면 힘들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그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마음적인 안정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심리를 가지고 행동하죠. 그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하고, 그렇죠? 저점 매도하고 고점 매수하고 다시 매도, 다시 매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매도를 제한을 했다고 했죠. 근데 12월 24일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섰던 물량들은 다시 갚아내야 돼요. 왜?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전 배당의 시즌이죠. 배당을 받기 위함이죠. 기존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돌려줘야 돼요. 공매도를 쳤더라도. 이게 공매도 청산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의도는 12월 12일 날이라는 경고 종목 해제에 대한 부분과 12월 24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신규 상장주는 공매도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목은 불법적인 공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풀어가야 될 과제가 하나 있어요. 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 부분이냐면 적어도 지금 이제 이동채 회장님의 지분과 에코프로의 지분, 그리고 이제 펀드가 하나 있죠. 그렇죠? 뭐 LG의 마사위가 지금 뭐 22%의 보호회수가 돼 있는, 팔지 못하는 뭐 블루펜처스인가요? 예, 그 물량이 있는데 이것도 LG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알려드리기도 할 겁니다. 자, 이때 좋아요, 구독해 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예, 구독, 예,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의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낮게 상장을 시켜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뭐죠? 예,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수익을 내보자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정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마이너스 2.7%, 그리고 이날도 반드시 끌어올릴 겁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죠. 여러분들 일단은 큰 수익을 내실 겁니다. 다만 큰 변동성의 과정이 있을 때는 피해가면서 어차피 답지를 부여할 때는 답지 보고 풀면 안 됩니까? 꼭 답지를 안 봐야 풀어야만이 내 체력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참고서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반드시 그 논리대로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불법적인 공매도가 발생되고 있어요. 불법적인 공매도. 요거는 일단은 그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한 적어도 3,000명 정도만 모이면 되는데 지금 500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요. 010-4822 8706으로 라고 보내주세요. 자, 라고 보내주시고, 아니면요,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척결이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척결. 네, 공매도 척결. 이 부분은요, 이 진행사항을 어디로 해야 되냐면, 한국거래소 쪽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 24일을 타겟으로 해서 공매도를 쳐놓은 물량들이라, 요거는 최대한 그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 12월 12일이라는 구간이 가장 중요하죠.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리고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실 호재와 악재가 하나 지금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하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만일에 이제 기사화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는 분명히 주가를 빠지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르게끔 만들 텐데, 우리가 큰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중간에 가볍게 어떤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죠. 비중 조절입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더 갈 겁니다. 다만 피해갈 건 피해갑시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8706으로 라고 보내주세요. 이거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략 자료 좀 다 보내드릴게요. 말이 좀 꼬이죠? 안 그래도 이제 오전에 금융권 세미나를 끝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목이 좀 필요한 게 없지 않아 있네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때도 17대 1이라는 경쟁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쭉 끌고 오실 수 있었고, 이런 낙폭에 대해서도 변동성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변동폭을 키울 때도 충분히 오늘도 대응하셨고 어제도 대응할 수 있었죠. 이 수익도 작은 게 아닙니다. 이날 같은 경우엔 위아래 변동성이 10% 이상이었고 대형주죠. 오늘도 역시나 9% 이상의 변동성. 자, 마이너스 2% 3%에서 플러스 7, 8%까지 갔다는 거. 이 구간이 작은 변동성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잘하셨습니다만 더 잘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 에라고 보내시고, 그리고 맞다. 에라고 보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척결이라고 보내주세요. 척결. 공매도는 일단 12월 24일 이전에 이들의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사서 갚기 이전에, 그들이 싸게 사서 갚기 이전에 불법적 공매도를 했던 거를 12월 24일 배당을 받을, 그렇죠? 돌려주는 그 바로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거래소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한 500분이 지금 모자라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라고 보내시고, 그리고 척결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렇죠? 자,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의 의문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에코프로는 왜 안 오른 걸까요? 사실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이 그룹사별로 이 종목도 이제 거래하셨고 보유하셨고 공모 청약했다. 요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오르질 못했죠. 얘는 왜 그럴까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많이 상하실 겁니다. 같은 그룹사인데 왜 안 움직여요? 이유는요, 전체 시총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자, 에코프로 BM을 올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전체 그룹주의 시가총액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함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 그쵸? 관계사긴 하지만 이 양극재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 지금 핵심이. 자, 그 중국에 있는 GM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여기에 실제로 이제 그 IRA 법이라고 해서 바이든이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법을 시행을 했잖아요. 요번에도 역시나 연장이 됐고. 자, 그 뜻은 뭐냐면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만일에 배터리를 중국 거를 광물을 사용하거나 이런 양극재를 사용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할인을 안 줄게요. 보조를 안 해줄게요. 친환경을 유지하는 거는 원래 바이든의 정책이죠. 뭐 친환경, 뭐 풍력이든 2차 전지든. 근데 안 준다는 겁니다. 쓰지 마라 이거죠.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극재, 자 한번 봅시다. 조금은 깊게 들어가 볼게요. 다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양극재가 있는데 양극재를 만들 때 보통 리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수산화 리튬.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보통 있는 것 중에 전, 구, 채. 전, 앞전자 썼죠. 구, 채죠. 즉, 화학 물질이 되기 바로 이전의 단계다라고 하는데,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을 합성을 하게 되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걸 생산하는 게, 얘네들은 전구체 생산하는 거고요.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이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IRA법 때문에 중국 걸 쓰지 마세요. 제란베이라고 하는 회사의 걸. 최대 양극재 생산 기업인데 못 써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이
국내에 있는 대기업,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업체들도 얘네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22만 톤 정도 생산하잖아요, 에코프로머티가. 근데 중요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 라이크 머트리얼즈 이런 애들도 실제로 양극재 생산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부분에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2만 톤도 채 되지 않아요. 만 톤도 안 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확인시켜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에코프로는 빠져요? 자, 에코프로 빠지는 이유는 수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은 폭락이죠. 폭락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싸게 사서? 아닙니다. 왜? 고객사에게 가격 전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의 장점이에요. 그 뜻은 뭐냐? 매출의 80%를 에코프로 BM에서 나오죠. 이게 리스크다. 한정적으로 왜 고객사에만 되느냐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구체 얘네들한테 납품하지 국내에 누구한테 납품합니까? 왜? 전 단계 물질을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를 익히면서 팔게 되면 비싼 값이죠. 그렇죠? 익히지 않고 파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많이 못 받죠. 할 수 있는데 왜 익혀서 팔지 않아요? 어차피 사 먹을 애들은 이 중국 거를 못 쓰니까 익혀서 팔아서 비싸서라도 사니까. 이 구조예요. 좀 이해되시죠? 에코프로가 못 오르는 이유. 순산리튬 가격 폭락. 폭락은 고객사에게 전가시킨다? 아니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에 대한 논란이 3, 4분기에 파두 이런 IPO 대여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공시한 거죠.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리튬 가격 폭락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쪽으로 얼마? 44조 원 규모의 그죠? 양극재를 공급 계약을 따놨죠. 자, 그러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업체의 공통점은 뭡니까? 맞아요. 하이니켈 쪽을 담당합니다. 자, 좀 어려워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격 전략은 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략 자료집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여러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타점에 대한 부분을 알게 시작하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비중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4822-8706으로 라고 보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적 공매도 하는 애들 12월 24일 전, 즉 얼마 안 남았어요. 빠른 속도로 거래소로 이렇게 이런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반대 이런 게 돼야만 분명히 얘네들은 고가에서라도 상환해서 들어올 겁니다. 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다? 비싼 값으로 팔리고 삼성 SDI 자 전구체 자 양극재죠. 뭐죠? 리튬 그 다음에 뭘 섞은다? 전구체. 이 전구체의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니켈의 함량이에요. 사실 이 니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구체에선 플러스 알파적으로 망간이나 아연 이런 걸 첨부하는데 니켈의 함량을 올리면 전도율이 높아집니다.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용량을 늘릴 수 있어요. 자, 니켈 하면 뭐다? 함량을 올리면 하이 니켈이다. 그래서 하이 니켈을 담당하는데 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하이 니켈 사업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얘네들도요. 완성형을 만들 수는 없고 요 하이 니켈까지에 대한 즉 전구체를 만드는 하이 니켈까지만 도달이 된 거예요. 결론은 이 함수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중국 거는 못 쓴다고 했죠. 중국은 LFP 배터리 방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LFP 배터리 방식은 사실 이제 특허 만료가 돼서요.
어디서나 이게 뛰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시장의 기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의 호재와 한 가지의 악재가 있는데 이때에 대한 변동폭을 키우는 구간은 피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래도 좋은 거구나. 여기서 끝내시게 되면 나중에는 그때 끝까지 영상을 들었으면 또 내가 이런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타겟을 12월 12일 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런 거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자료집은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오랫동안 만든 겁니다. 예, 한 땀 한 땀 만든 거라서 에코프로버티 12월 10일까지의 대응 전략 자료. 보도되지 않은 자료에 악재 호재 하나씩 있다고 했죠. 피해갈 건 피해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는 행동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버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장 가격을 줄이면서 다른 LNF와 에코프로비엠과 2차 전지 업종, 그쵸? 그런 종목들을 또다시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건 알았죠. 근데 혹시 이런 건 알고 계십니까? why, 하필이면 11월에 상장이 됐을까요? 왜 두 번의 상장 실패를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나 기관들의 의도입니다. 공매도 카르텔이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 막아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12월 현재는 어떤 달입니까? 10억 이상의 자산가들 중소형주를 보유한 대부분 그래요. 자,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주식을 보유했다고 한다면 팔아라. 주식을 안 팔게 되면 양도세를 물릴 것이다. 우리가 6년 동안 계속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죠? 12월만 되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논란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해지죠. 11월이 제일 그 현상이 발생되죠. 중소형주의 급락이 11월 달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왜 또 12월 달은 오를까요? 맞아요. 고점은 여기서 12월에 찍지만 리바운딩을 나오는 이유는 권성동 씨가 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죠. 10억에서 30억으로. 이게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거야. 정치인의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봐요. 자, 어떤 뜻이다? 첫 번째, 11월은 신규 상장주들이 불꽃을 낼 수 있는 날이다. 자, 실제로 볼까요? 뭐 글릴 리소스부터 시작해서 신규 상장주, 그렇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빠져 있지만 따상상 있었던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신규 상장주가 등장할 수 있는 이슈가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뭐예요? 제롬 파월이 어떤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내포했고, 즉 시장을 위로 볼 수 없는 환경을 내포를 했죠. 오늘의 반등은 고용 지표가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겠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여기서 있었던 부분은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쵸? 신규 상장주로 들어온 거예요. 왜? 신규 상장주는 첫날의 매물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첫날의 매물이 소화되고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 유통 주식수가 없고 그쵸? 자,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종목들은 매물이 나올 텐데 신규 상장주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리고 보호회수를 신청을 했죠. 그쵸? 그리고 뭐 지금 블루벤처스라고 하는 LG 사위 마사이도 역시나 22%의 지분을 잠궈 놓겠다라고 했죠. 결국은 뭡니까? 시장의 논리는 싸게 만들어서 끌어올리고 다른 LNF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급등도 한번 먹고 공매도는 싸게 상환을 하고 세 번째는 국내 시장의 한정적인 이슈긴 하지만 뭐죠? 수급 공백이죠. 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 이 부분이 나오는 종목들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신규 상장주 해보는 건 어떨까? 이 논리가 적용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으면 제가 이 영상을 진짜 계속 찍어드렸죠. 공모주를 받으세요. 17대 1이라는 허수에 속지 마세요. 쭉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죠. 큰 수익 한번 내봐야죠. 그렇죠? 과거에 제가 에코프로 때도 계속 그때 사실 꾸준히 올라가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률이었지 일전에는 이런 변동성이 컸어요. 그때 다 이겨냈을 때 끌고 갈 때 즉각적으로 300%씩 오를 때 있었죠. 그때 추가 수익 내는 것도 하나의 수익의 한 단계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될 때는 잠시 쉬어가고 해야 될 때는 하고 그러면 수익률이 2배 오르는 종목도 어떤 이들은 3배씩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건데 이게 어려운 게임인가요? 들어보니까 아니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12월 10일이라는 경고 종목의 해지일인가 재지정일인가 요것도 얘네들 시나리오대로 가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분명 하나의 시장의 이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우리는 가정을 잡았을 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죠. 전략적인 건 뭡니까? 중기적인 거고 어차피 우상향한다. 전술적 자산 배분 뭡니까? 그쵸? 그때그때마다의 시장의 하마스 전쟁, 금리 인상, 시장의 어떤 반대 매매, 시장의 어떤 공매도,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피해갈 건 피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린 접근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집 다 만들어서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이 악재와 호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뭐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꾸프로 이버티 좋아요 말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거 너무 어렵게 갈까봐요. 자 주식타짜 연구소 이 방에 제가 링크 주소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선 제가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코로나 때는 6천원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연구소, 저희가 연구소를 만들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필드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파악하고, 국채 수익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어떠한 수익률들도 정말 좋아지고 있죠. 잠깐, 제가 연기금 투자자가 와서, 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꼬이네요. 자,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약간 이제, 딜레이가 되네요. 자, 일단은 오늘 있었던 건데요. 이 주식타짜 연구소라는 방 이제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텐데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나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이 시장이란 분위기가 제롬 파월의 어떤 이입에 따라서 시장이 위로 보느냐 아니면 동결이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시장을 위로 보느냐 아니면 박스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장주가 오르는 시장이 있고 가치주가 오르는 시장이 있고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오르는 시장이 있고 반대로 금리 인하했을 때 바이오 관련주나 이런 어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좋아지는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요. 산업은 하나의 사이클을 좀 이해하자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업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다룰 때도 글로벌적인 그림으로 따졌을 때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은 급락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오를 수 없다. 오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지금 니켈 있죠. 니켈. 얘네들이 다루는 하이니켈. 이쪽 부분은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 그죠? 미국 시장이나 나스닥 시장, 선두 시장이기 때문에 봐야겠죠. 산업은 우리가 반도체 산업, 예를 들면 2차 전지 산업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음극재는 별로 시장에서 원하지 않죠. 양극재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 논리죠.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차의 둔화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배터리라는 산업에 대한 부분은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구나. 전에는 단순히 리튬 가격의 폭등을 이용해서 에코프로가 올랐지만 지금은 산업이 움직이고 있죠. 이 흐름을 알고 왜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저평가에서 시작했을까? 이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긴 했었죠.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과 산업과 그다음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게 되면 실수를 0으로 시작할 수 있다. 베팅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 베팅을 안 해도 되고요. 산업은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뭐 IRA 법안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맞아. 비중을 실어낼 수 있죠. 어차피 주식이란 거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비중 조절과 뭐죠? 맞아. 리스크 관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업종을 알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세부적인 업종 중에서도 내가 2차 전지 모든 업종에 대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항상 특정적인 2차 전지 업종만 움직이죠. 예를 들면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극재. 심지어 같은 그룹쯤에도 불구하고 주가 양방은 달라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단순 논리로 따지게 되면 에코프로머티가 주가가 오르면 지분법 이익을 통해서 에코프로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수산 리튬 가공 사업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라서 오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리튬 가격은 폭락. 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논리를 알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다루는 게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다룬다라는 겁니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텔레그램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예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 8706으로 자, 여기로요. 그리고 아까 공매도 척결 불법적인 공매도는 12월 24일 이전에 해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척결이라고 보내주세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봅시다.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 서로가 자극받다라는 뜻으로 보내드리는데 잘 아시죠? 이분들도 전부 다 손실에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다만 시장의 색깔이나 원리를 알고 투자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봅시다. 자, 피델리티에서 BTC, 비트코인 현물 ETF 등록. 아마 이거 한 2주 전에도 또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 지금 신고가 나고 있죠.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ETF를 등록하겠다. 그쵸? 지수 연계형 상품. 이게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도 분명히 2주 전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만큼 시장은 제롬 파월의 이입에 의해서 달러의 가치가 고평가되고 저평가되는 부분을 용납하고 싶지 않다. 제2의 화폐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값이 지금 사상 신고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조금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쏜다. HBM 2차 전지 공격적 확대.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주어졌죠. 시간대 보시게 되면 11시에 올려드렸고 인터로저 콘택트 FDAC 이것도 역시나 시장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10일 전부터 제가 코인의 시세를 말씀드렸어요.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권.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시장산업 업종을 알라는 건데 사실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처럼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자, 중요한 건 제가 올해 54입니다. 54. 여러분들도 거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위믹스가 게임주인데 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다가 왜 지금 급등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혹시나 이걸 위믹스 코인이 재상장권이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 때문에 오른 건 아실 겁니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에코프로머티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냐면 피해갈 구간은 피해가자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상향을 가더라도
이 위메이드도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급락. 근데 지금은 가지만 이런 안타까운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지 않는 거는 피해가자. 큰 판은. 이유는 이게 만일에 지금 위믹스 코인이 재상장됩니다 해서 여기서 끌어올리고 여기서 끌어올렸으면 시장은 뭐라고 했을까? 투기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만 뭐 인기 게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래 이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는 상장 폐지된 코인, 위믹스라는 코인이 상장건이 예정되고 있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건데도 얘 혼자만 명분이 없이 움직이게 되면 산업군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아까 시장, 산업, 업종.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했던 건 딱 하나죠. 게임주 전체를 움직이려면 다른 의도로 가야 된다. 어차피 움직일 거. 자, 컴투스도 제법 움직였지만 컴투스 홀딩스 주가 볼까? 얘네들도 역시나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사실 산업군을 움직여버리게 되면 옆에 서 있다가도 나도 올 거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거래하자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수익률을 에코프로머티를 거래하지 않는 날은 또는 현금이 좀 있는 거는 때로는 뭐 에코프로머티를 이렇게 저점 매수하면서 거래하다가도 특징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될 날이 있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여기서 축소해 두고 다른 종목을 거래하면 안 됩니까? 시장의 환호성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요소수 관련된 부분부터 효성 OMB, 누보 이런 것들이 오늘 아마 특징적으로 오르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테마죠. 뭐 요소수 테마는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이것도 사료 테마도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봅시다. 그리고 뭐 암모니아 관련주도 있고 인플레이션, 비료 관련주입니다. 항상 이런 뭐 효성 OMB, 누보가 암모니아 관련주라고 하지만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료 관련된 부분에 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끌게끔 하는 거죠.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해서 하고 8시, 9시 1분에 장전 이런 이슈들, 예, 구글 알파벳.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즉 구글과 알파벳 이런 종목은 뭡니까? 인공지능 AI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주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아마 오늘 올랐을 겁니다. 자, 얘에 대한 상승을 오늘 줄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근거라고 투자해야만 여러분들 큰 베팅을 할 수 있죠. 자, 여기도 오늘 장전에 어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8시 58분에 올려드리는데 계속 수익 내서 컴투스 홀딩스, 서울옥시전, 갤럭시 모니터리, 위메이드 다 똑같이 NFT입니다. NFT. 거기서 토큰 STO라는 방식이 약간 잘라서 우리도 배정받을 수 없어요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쭉쭉 봅시다. 뭐 여기 유럽판 IRA 혜택 대상에 원전 기술이 포함될 듯. 자, 곧 최종 협상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에코프로머티를 다룰 때 좀 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 자, 또 봅시다. 뭐 구글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과 알파벳 로봇의 어떤 진화점. 왜? 알파벳이라는 게 알파고 예전에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이겼던 로봇이죠. 자, 그리고 오늘 7시 9분에 오전에 연준장의 물가 안정 노력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은 아니고 반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통화 정책이나 연준이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까지 정책을 끌어올렸다고 확실하는가. 앞으로는 약간은 좀 딜레이 되겠지만 필요할 때는 긴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들락날락할 수 있으니까 경계심은 갖되 지금은 좀 안도하세요. 이 뜻이죠. 자, 토큰 증권시장 배불리는 거 투자자 아닌 회계사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웃긴 거죠. 이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자, 이런 것들 여기 어제죠. 에코프로머티죠. 18일인데 어제 에코프로머티 바로 올라오죠 라고 하면서 영상을 제가 뭐 이렇게 찍어드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그릴리수스는 상승폭을 줄일 겁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신규 상장의 어떤 한 부분을 테마를 이끌었던 요소인데 조정을 받을 때 장중에 얘는 치고 올라오죠. 16% 정도. 근데 에코프로머티가 플러스를 돌파하면서 얘는 거꾸로 빠지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겁니다. 힘의 중심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쉬운 과정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아까 권성록 씨 주식 양도세 완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변동성을 통해서 가야 된다. 양도세를 줄이냐, 룰을 10억에서 35로 가느냐, 그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에코프로모티의 주가 변동폭도 분명히 반영됩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재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환경입니다. 왜? 우리가 과학자의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아주 머리가 좋은 과학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영재 과학자, 뭐 3살, 아니다. 천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공부하게끔 하지 않고 연구개발의 환경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이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리 좋은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데 경비원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직원으로, 그렇죠? 근데 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줄 수 있는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충분히 어떤 재가치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쉽게끔 갈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런 이 기관들의 청약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여건입니다. 양극재에 대한 부분과 IRA 법안 이게 만일에 풀어버렸어요. 중국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나중에 어떤 사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 주가에 대한 급락은 분명히 동원이 될 거라는 거. 그 뜻은 뭐냐? 항상 받아들일 상황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리고 그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나와질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중국과 미국의 신분이 좀 화해 미중 무역 갈등이 많이 완화된다고 한다면 이 IRA 법도 확 줄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구나라고 해서 미리 우리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중 조절이니까요. 자, 시장산업 업종을 다루기 전에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산업 업종을 말이 계속 꼬이죠. 하루에 제가 최근 한 4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시장을 보고 그리고 금융권 이제 연기금 30조를 다루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큰 시장에 국채 최근에 비트코인의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금값의 신고가. 이 안전자산에 대한 이 자산 배분을 제가 그래서 필드에서 가장 잘 읽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피곤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구분하지 마세요. 수익만 낼 수 있으면 우리는 불법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다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죠.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긴 했지만 이런 어떤 불법적인 공매도는 반드시 해소시키는 게 여러분들 좋겠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시고 척결 공모도 척결해야죠. 척결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자료는 일단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잘 안 보시나요? 다 보내도록 할 거고 다만 이 텔레그램 방 링크는 사실 이 대응 전략 자료집이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나 주위에 어떤 좀 친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도달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주변 지인분한테 대신 텔레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요. 같이 이제 공유하시면 되는데 이유는 통신사에서 저희는 이제 문자를 무료로 보낼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AI가 자동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 관련 이런 에코프로 링크 주소 같이 보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척결 이렇게 보내시고요. 주변 지인분한테 텔레라고 해서 대신 보내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 공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링크 주소. 그렇게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풀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또 문자 주신 분들 이렇게 많죠.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각각 이제 한 달에 많게는 6번, 적게는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STO 가상자산 허용 기대감이라고 해서 적어놨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아까 말씀드렸던 STO라고 하는, 이거 보고 합시다. 그래도. 사실 이것도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날 제가 시초가에 접근해야 된다 해서 오전에 올려드렸죠. 자, 8시 50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오르는 건 없어요. 비트코인의 신고가, 그리고 NFT라고 하는 그림 있죠. 이중섭화가의 무슨 소. 자, 이런 소라는 것도 하나의 토큰 형식으로 해서 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는 없을까라는 게 통과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주가 상승률이 없었던 것도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이걸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산업이라고 했죠. 왜? 비트코인도 하나의 가상자산의 산업이고요. 얘는 뭡니까? 브랜드.
뭐죠? 새로운 어떤 비트코인의 NFT의 다시 토큰. 새로운 시장에 어떤 먹거리가 나온 거죠. 인정해야죠. 이런 게 있을 때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니까요. 큰 비중은 아닐지언정 여러분들 그래도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타점 그리고 소소하게나마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다 제공해 드리려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척결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료를 다 보내드릴게요. 텔레는 주변 지인분한테 좀 부탁해보세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 최고 증권사는 아니고, 이거, 대형 증권사입니다. 예. 자, 연구원들이 좀 실수했는데, 5개의 증권사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집을 해놨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요, 이것도 그냥 사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보게 되면, 바로 사버리는 게 문제죠. 야, 이거, 음량은 삭제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근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을 좀 볼 건데요. 예를 들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바로 이 일전에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것 같은데 볼까요? 자, 이렇게 주가 급등 나오죠. 이것도 비만 치료제, 바이오 업종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 일라일류와 노보로디스크의 막대한 투자, 이 기업이 이수하슈. 요번에 로슈라는 기업도 지금 이렇게 뭐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겠다 해서 3조 달러를 들이고 이제 인수를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사가 좀 있었고 셀럽들의 어떤 비만 치료제 복용에 대한 활용성이 좀 있었고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회장도 나는 20kg의 어떤 운동을 안 하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일론 머스크가 살을 뺐다. 이게 바로 주가의 상승, 산업을 이끌은 거죠. 이렇게 이제 주가는 똑같이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6개월 동안 매집 5배 올랐죠. 충분히 저 종목도요. 어떤 업종의 그 테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 보내드릴 거고요. 적어도 한 3배 정도는 오를 겁니다. 다만 때를 보자고요. 그건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항상 여러분들 먼저 사서 나중에 재료 나왔는데 본전까지만 올라와서 그런 수익에 투자를 하셔서 문제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건 알지만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15만 원대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변동성에 대한 비중 조절 앞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아이디 이겁니다. 불법 공매도 종목 레포트. 혹시나 이 여러분들 보유된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 외에도 혹시나 이 공매도 불법적으로 공매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되는 종목인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보내세요. 간단히 4822-8706으로 에라고 하시고 척결이라고 보내주세요. 쇼커버 대응 전략도 보내드릴 텐데 본인들이 다른 종목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비교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변 지인분한테 좀 부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여기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장산업 업종을 보는 거라 쭉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거 오시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이건 뭐 꽤나 이제 오래됐는데 이거 다 해서 체크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 하나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산을 오를 때 오늘 태풍이 올 거다 아니면 기상이 안 좋을 거다 하면 날짜를 좀 피해보자 이겁니다. 아니면 안전장치를 메고 가자. 그게 바로 시장이라는 리스크, 그 다음에 산업이라는 어떤 환경, 반도체 사이클, 이차전지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왜냐하면 박태환 선수를 예를 들죠. 물결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빠르고 멀리까지 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의 저항을 느끼면서 가다 보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빨리 멀리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는 수능이라고 하죠. 다만 그 수능이 주식에 수능한다고 아니고 시장이라는 큰 어떤 이 수급과 그리고 환경이죠. 산업이라는 환경. 이게 바로 패션이라는 표현을 하죠. 패션. 이걸 이해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주식 투자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이 좀 꼬이지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 구독은요, 왜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뭔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앞으로 영상의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수익을 많이 제가 드리긴 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한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 12월 10일이라는 이 경고 종목의 해제와 12월 달 있을 이제 주가 변동폭 다 알았잖아요. 신규 상승주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12월의 양도세에 대한 부분의 결정사항, 그리고 악재 하나, 그리고 호재 하나, 이 부분 남아있다 했죠. 요것도 여러분들 피할 건 피하고 가보는 전략,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매도 금지입니다. 왜 매도를 합니까? 그렇죠? 타점에 대한 부분에 비중 조절만 하게 되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걸요. 뭐 다른 기타 어려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은 평단가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자, 일단 지금까지 주식 타짜였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점심 식사 하셨나요? 벌써 2시 23분인데 그러면 혹시나 못 드셨으면 점심 먹으러 갔다 오세요. 타점은 앞으로 계속 부여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 반드시 제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수익 내셔서 뭐 주변에 힘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고 오히려 이런 불법적 공매도에 여러분들이 시달리지 않게끔 좀 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클리나를 이끄는 주식타짜가 되고 싶네요. 주식 길라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 같이 소통하고 우리 뭐랄까요, 시장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들 이런 부분들을 척결하면서 한번 긍정적인 시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가 보시죠. 자, 파이팅입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